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네 번째 구인 동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목을 상징합니다. 목은 양을 상징하므로 따라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그 동구의 범일동을 보겠습니다. 범일동은 수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이 되고 목은 양이 되니 음과 양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는 경우 범일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입니다. 수정동은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이 되고 화는 양이 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는 경우 수정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좌천동입니다. 좌천동은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이 되고 수는 음이 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죠. 그러므로 이곳 또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는 경우 좌천동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량동입니다. 초량동은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도 양이요. 또 목도 양이니 양이 강한 지명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앞 시간에 제가 음양의 강약을 결정하는 법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조건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연과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사주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연과 월과 일과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월지는 계절이 됩니다. 계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양이 결과물이 강약을 바로 앓습니다. 강하다. 즉 계절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강한 계절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연에서 봤을 때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일에서 봤을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에서 봤을 때 조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는가, 두 번째는 삼합에 의해서 즉 왕지가 있는가, 세 번째는 임묘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장생 이상이라는 것은 12운성에서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삼합에 의해서라는 것은 즉 예를 들어서 인과 오와 술. 자, 이것은 양으로 가니까 좀 하기가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사, 유, 축을 보겠습니다. 자, 살은 사월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화로서 양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나 왕지인 사유축은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는 유로 끄달려서 금으로 화하려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는 음이 되니 음으로 화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임묘라는 것입니다. 임묘라는 것은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세력이 굉장히 쇠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식이 연에서 존재할 수 있고 일에서 존재할 수 있고 시에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에서 중요한 조건은 연의 하나의 글자로만 이길 수가 없고 다른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의 조건을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의 조건식에서도 연과 마찬가지로 시를 굉장히 중요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의 조건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일의 글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이 월의 강력한 기운을 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이 조건식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연에 4월인데 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 예를 들어서 음의 시입니다. 신유술 많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시라 하더라도 자, 이 조건식에 봤을 때는 사가 유로 끄달려 가고 시가 음의 시이므로 음이 강해질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진을
인묘시키는 용진자가 1에 있다면 이것은 다시 진으로 변색, 즉 유가 진의 세력을 잃어버리므로 다시 양이 강해지는 조건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제가 책에 적어 놓았듯이 그 조건식을 따라서 찾아가 보시면 음량의 결과물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동구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